LED 전등입니다. LED 전등. 그러니까 네, 불을 밝혀주는 네, 전등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가로등이죠. 우리가 그 보통 정원이라든지 또 도로 측면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인데요. 방식은 뭐 수온등이든지 또는 헬로겐 램프든지 또는 백열등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즘엔 대세가 뭐 저소비전력으로 인해서 LED죠. 그래서 이 제품이 LED인데 아파트 뭐 그런 쪽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져오셨는데요. 이유는 이제 고장의 진행형이랄까요? 고장이 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장 형태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램프 불이 켜게 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생각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영상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번쩍번쩍 반짝반짝 깜빡깜빡 뭐 그런 형태, 그런 겁니다. 그거 좀 고쳐달라고 가져오셨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접근하는 것이 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는 LED인데요. LED 담아가 이렇게 쭉 혀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LED 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저 노란색 가운데는 나사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양쪽에 좀 사이드에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발광 다이오드 또는 LED 패키지, LED 램프, LED 칩,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LED 패키지라고 불렀던 경우는 일전에 삼성반도체에서 어떤 그 LED 이쪽 칩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할 때에 기자분들이 그렇게 패키지라고 발표를 한 적을 있었고요. 반도체 쪽에서 같은 경우는 LED 칩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화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가 간판사에서는 하나 묶음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가 LED 모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경우를 LED 바, 그러니까는 이 그 바 거기에다가 빛을 발산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과 같이 듬성듬성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뭐 직화형이다, 또는 엣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엣정은 총총총총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 중간에 도광판이라고 하는 쉽게 해서 아크릴판 그 틈새 사이로 공간으로 빛을 쏴서 그 빛이 반사지에 시트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반사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투명하게 되어져 있는 유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 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 각에 의해 가지고 각만큼 빛이 다시 파장을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전달되는 어떤 굴절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분해하도록 하죠. 구조는 그렇고요. 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접근해 보려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하겠지만 굉장히 무게는 많이 무겁습니다. 렌치는 이렇게 육각 렌치인가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엄청나게 많이 무겁거든요. 쭉 밑에 뭐 컨트롤러가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빛을 밝혀주는 것은 앞쪽에만 이렇게 해서 바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분해를 해서 좀 더 가깝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죠. 나사를 좀 하나 풀러보도록 다 하고 하면 아이가 나오겠죠. 나사를 풀고 이쪽 뜯으면 또 여기 다 뜯어야 되네요. 뜯으면 이게 아마 구조를 빼는 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쪽을 빼고 여기 있는 거 카바 밀고 빼면 여기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밑에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아까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선밖에 없네요. 이게 덜렁
이쪽에 같은 경우가 있을까? 이쪽에도 없을 것 같은데 마저 다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각렌치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렌치. 네, 분해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다 풀고 했는데 좀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이쪽 맞은편, 아마 여기를 다 열어야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육각 렌치 가지고, 육각 볼트를 하나, 둘, 셋, 네 개 풀으면, 이쪽에가 뭐 미사일 상단처럼, 그렇죠.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플라스틱으로 좀 되어 있는 그 반사 확대경 이게 좀 열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구조는 일단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LED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 뜯어야 되겠습니다. 뜯기 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전선의 입립선이 이쪽에, 이게 전기가 이쪽에 넣어주게 되면 이 선이 쭉 따라서 와서 여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입선, 그러니까 전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찌퍼, 낙처럼 되어 있는 누르면 이게 빠지고, 또 그냥 밀어넣으면 고여지고, 고정되고, 잠겨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콘넥터, 단자 연결 잭이네요. 이게 굉장히 좀 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말하는 저작권법 딱 생각한다. 폰트가 무섭다. 그렇죠. 당연히 초상권 그러듯이. 누군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특허내서 돈 좀 벌었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경우는 지금 그것이 아니가 3000%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렇죠. 전선이 두 가닥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반도체의 기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본이라 하면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다이오드를 선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해서 전선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 LED를 돌고 돌아서 다시 소모되고 빠져나온 선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회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보통 LED를 켜주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LED 드라이버, 컨버전 보드, 직류 전원 장치, SMPS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깨끗한 전기, 맑은 전기, 그걸 우리가 보통 직류라 하는데, 평활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맥류, 니플 다 제건, 그래야 제품 수명이 좀 오래 가고 노이즈가 안 타고 원하는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거기에 파장이 들어가게 되면 직류에서는 그 파장 자체가 어떤 데이터로, 번지로, 어드레스라든지 데이터 라인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 없이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게 220이 들어가서 직류를 바꿔서 바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조금 귀튼하게 얘기한다 하면은 뭐 반파 정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파, 반절 파형을 쓴다 아닌 것이죠. 반절 파형.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안 분리를 해도 설명상으로는 다 되긴 되는데요. 왜 분리를 했느냐, 안에 내부 LED, 그러니까 LED 반대요. LED 반대, 이게 많이
무겁네요. 이거 좀 커버. 이걸 좀 빼려고 분할을 했거든요. 저쪽도 더 빼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덜렁덜렁 됐는데, 저쪽도 마저 빼야 되나? 이쪽 좀 더 보고, 나사를 풀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나사 풀어온 곳은 없는 것 같죠? 살짝 부드럽게 빼서 앞으로 당겨 봐야 되겠네요. 네, 나사를 풀고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덮개로 되어져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기능이 없었네요. 하나 그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이쪽에 먼지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깨지지 않도록 하나 커버 역할을 해주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ED 칩, LED 패키지라고 이제 보통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발광 다이오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쪽에 보통 발광 다이오드를 LED 칩, LED 패키지 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달리 있긴 있습니다. 또 파워 LED라 부르는 사이키 또 미러볼 그렇게 들어가듯이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간에 이쪽에 불을 밝혀지는 램프, 발광 다이오드, LED 칩 자체는 개수를 세보니까 76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각이 좀 작아지고 빛이 다각도로 반사가 돼서 비춰줄 수 있도록 보이는 각이 아마 좀 더 넓게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리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해보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전기전 파악을 해보니까 이쪽에 인입선이 들어가서 이쪽에 다이오드가 직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병렬이죠. 병렬로 되어져 있는 것이 통해서 이쪽에 불을 밝히고 소모에서 나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SMPS 우리가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전원 공급 장치는 전혀 있지를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그런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고요. 열이 많이 받아지니까 지금 이 쇠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방열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 회로 설계가 아마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식혀주기 위한 방열판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고장 증상은 번쩍번쩍한다 그런 거에 썼는데 전원선을 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네요. 갑자기 광원이 세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씌우고 켜봐야 되겠어요. 켭니다. 스위치를 달아놓지를 않고 네, 그래도 이 자체는 반짝반짝하는 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볼 수는 없네요. 그 이유는 사람 눈에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주파수대가 파장 걸러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와 같은 경우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이 상태에서 근데 지금 보는 건 카메라죠. 카메라에서 누르게 되면 어느 버튼 키가 안 눌러진다든지 또는 건전지를 갈았는데 건전지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이쪽 카메라를 통해서는 이 좌회선, 적외선을 볼 수가 있는 거 그러한 하나의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예를 들면 20에서 보통 2만 헬스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만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동물들 같은 경우도 주파수를 다르게 소리를 거리에 관계없이 어떤 거든 간에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파장 자체가 읽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감지 능력,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기, 가시광선이 그렇게 되어 있죠. 흑백으로 되어 있는 명암, 밝고 어두운 색,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또 밝으면 아까 방금처럼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명암 빼고 그 나머지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둡고 밝은 선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 적위선도 좌회선, 뭐 중간에는 이제 청색이라든지 또는 녹색이라든지 또는 황색, 뭐 갈색,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표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도 흑갈적, 등왕록, 청자, 회백, 그래서 명암에 해당되어 있는 선 빼고 색상 빼고 나머지 해당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벗어나는 경우 적위선, 좌회선이 있는데 좌회선 다음에는 또 감마선, 엑스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많이 찍고 위험하다고 하듯이 엑스레이 선, 또 그 지나면은 원전 방사능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위험하다. 선이 가면 갈수록 파장이 틀리니까 투과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웬만한 물체는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을 벗어나는 경우는 안 좋죠. 이것도 자주 보면 눈으로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네, 작업할 때는 이렇게 옷도 정전기 방지용으로 입고 그 다음에 안경도 이렇게 착용을 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파장을 중화시켜서 걸러주는 색깔이 연주될 수 있도록 또 투과가 되지 않도록 이런 그 보안경을 쓰고 착용을 하고 작업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 제품 담화가 나간 것도 아니고 또 LED 테스트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다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이쪽에 반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파라 하면은 파형의 반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낚싯배가 침몰했다. 그런데 배가 반절만 파손됐다. 그것도 반파죠. 여기에서는 그런 반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점에서 양극, 음극, 양극. 우리가 보통 이걸 정연파 또는 사인파 이렇게 부르죠. 그 반면에 이렇게 굴곡이 반듯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를 구형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를 우리가 톱니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기는 보통 60H니까 정연파, 사인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양극에 해당되는 거, 음극에 해당되는 거, 보통은 여기를 플러스라 부르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부르죠. 여기는 기준점 0이 되겠죠. 전위차가 0이고 전위차가 있고 마이너스로 있고 없다가 아니죠. 마이너스로 있고 또 플러스로 있고 이렇게 호칭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파라 하면은 한 주기, 한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서 다시 제로점에서 밑으로 양극이 다시 환원되는 데까지를 한 주기, 한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파형이 반절이기 때문에 반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음으로 되어 있는 반파, 그렇죠.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두 가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꽂았을 때 콘센트에서 파형이 한 번은 이쪽 선에서 이리 파형이 오고 한 번 이쪽에서 이게 파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연파에서 반파라는 것은 이쪽에, 그리고 완파라는 경우는 이쪽 같은 걸 다 쓰는 것을 완파 또는 뭐 전파. 근데 완파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전파, 전부, 완파, 완전히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점은 이제 이게 번쩍번쩍 추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 어떤 기술적인 팁, 테크닉 이러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진도가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뭐 기계치 해봐야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정보화되어 있는 지식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물을 밟고 건너지는 못해도 물속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접근해보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거는 이쪽에 스코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기 하고 콘덴서, 전액 콘덴서. 이쪽에는 전압이 지금 현재 몇인가요? 400에 82 마이크로 용량이 되겠네요. 89페라. 그래서 이쪽에 그라운드에다가 일단 잘 찍고요. 물렸거든요. 한쪽만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콘덴서에 플러스 단이 있는데 현재는 플러스는 연결을 아직 안 하고 그냥 놔둬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렌즈는 직류로 맞춰놓고 전기를 꽂아서 여기가 너무 밝으니까 이쪽 자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 전기 꽂습니다. 꽂았죠. 이번에 일단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본다 하면은 전압을 이쪽에다가 하나 꽂아놓고, 여기를 아까 미리 꽂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꽂았네요. 찍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찍어보니까 86, 85 전압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네요. 그것도 하락으로, 주가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기 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스코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 쇼트날 것 같으니까 테스트기에 있는 닙을 빼놓고 스코프 일단 세팅을 맞추고 한번 여기를 찍어보도록 하죠. 자, 조심하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사인파, 약간 좀 왜곡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인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찍은 자리가 지금 다이오드에서 플러스단을 찍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가 그라운드를 지금 이쪽에 중성선처럼 하듯이 하나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입력단이니까 입력단에서 들어가는 라인 쪽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는 라인이죠. 그라운드 찍듯이 찍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되고 스베르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비교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파고가 위하고 아래하고 길게 폭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오드에서 건너뛰어서 직류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직류로 바뀐 상태에서니까 위에 있는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피크치는 그래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쳐져 있던 부분은 약간 위로 반절정도로 줄어들어서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공부할 때는 이러한 파형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렇죠.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형이 줄어들기만 했지, 그렇죠? 여기 꽂았을 때 여기에 줄어들기만 했지, 그죠? 이렇게 줄어들기만 했죠. 여기. 그리고 그 파형을 그대로 해서 한번 옮겨본다 그러면은 줄어들었죠? 네, 약간 위로. 네, 위에는 그대로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다이오드를 하나를 쓴 거나 같거든요. 근데 반파라는 경우는 지금 이쪽 한 개 파형만 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번 파형이고 2번 파형, 3번 파형, 4번 파형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매겨놓으면, 번호를 해놓으면 1번 파형이 왔을 때 이렇게 있죠. 네. 파형. 그리고 나서 여기는 반대니까 파형이,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왔을 때만 건너뛰고, 이쪽에 왔을 때는 반대로 흐르는 거니까 못 보내니까 여기는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2번 파형은 안 나옵니다. 이게 거꾸로. 그리고 3번 파형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고, 4번 파형은 이게 뒤집어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해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없어요. 이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주기가 두 개다. 두 사이클이다. 그러면 1번 파형, 2번 파형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이렇게 해서 한 주기에서 반절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파, 전파, 이게 완전한 파형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선이 두 가닥 들어오니까, 그래서 플러그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플러그를 꽂게 되면 선이 이쪽 들어오는 거하고 이쪽 들어오는 거 신호를 다 써야 되니까, 지금 같은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방향을, 화살표를 달면 이쪽으로밖에 안 흐르는 것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여기서 완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하죠. 여기가 AC, 그럼 이제 DC에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GNT, 보통 뭐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표현은 맞지를 않죠. 여기도 GNT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왜 그러냐, 0점이거든요 전이차가 0.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게 0인데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어디서 0이냐, 이것도 마이너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0점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방향이 전기가 돌아서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또 흘러야 되겠죠. 여기도 방향이 보시면은 이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라고 보면은 전기가 왔을 때 가고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고, 전기가 와서 가고 이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근데 다음 파형이 오기 전에 그게 건너뛰지를 않죠. 여기서 건너뛰는 것이 왔을 때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로지 이쪽으로만 간다. 1번 파형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1번 파형이 건너왔을 때, 이쪽에 가던 것이 바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파형 왔을 때 2번 파형 오게 되면은 이쪽 밑에 2번 파형 오게 되면 이쪽으로 못 가니까 다시 이래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쪽에 꾸준히 보내주는 것 자체가 뒤집어서 거꾸로 하는 것이, 이런 그 브릿지 다이오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이오드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단방향이다. 그래서 이거를 파형 하나만 걸러 쓰기 때문에 반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지는 결과치는 저 스코프로 찍었을 때 어떤 파형이 나와야 되냐, 원래는.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막상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여기 있는 형상을 그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만 줄어들고, 다시 여기는 똑같고 약간만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기술 들어갑니다 하듯이 아까부터 들어갔으면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꿔져 빠지는 자리, 이걸 뒤집어 놨을 때, 그래서 이거 뒤집어 놓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 자리가 빠지겠죠. 지금 반파를 했을 때는 어쩐지 여기서까지가 빠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파에서는 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빈 자리고요. 완파에서는 이 파형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파형을 그대로 이쪽으로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오게 되면 이쪽에 빈자리, 또 이쪽에 빈자리, 그런 자리만 메꿔준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쭉, 그래서 깨끗한 직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와줘야 될수록 해줘야 되면 굉장히 안정된 거겠죠. 전기를 일률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를 이 기술적으로 풀어서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자리, 굴곡진 자리, 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계곡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물통 같은 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용어로는 콘덴서, 캐패시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재는 아까 빼진 상태에서 정연파가 왜곡돼 약간 그렇게 모였던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고, 어떤 거 콘덴서에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죠? 그라운드는 아까 또 연결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리 이쪽에다 하나 이거를 어떤 거라고요? 디지털 버시 테스트기. 안 들어가냐? 너 그러다가 나중에 할 때는 또 쇼트 한다니까. 그럴 때 보통 그런 얘기 한마디 하죠. 아가리 벌리라니까. 야, 두둥이 벌려. 죄송합니다. 예, 꽂았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접지가, 그리고 플러스, 기호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컨덴서, 캐패시터. 예, 극성 있는 전액 콘덴서고요. 400에 저거는 그냥 82마이크로 했습니다. 다이오드 개수에 따라서 용량은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설정해주는 방식은 공식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 여기는 직류 DC-볼트로 맞춰놓고, 하다가 꺼지면 뭐하니까 넌을 눌러서 다시 세팅을 대기 모드 돌아오는 시간 15분을 세팅되어 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압을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85, 86, 84, 89, 79 떨어졌죠. 이번에 한번 보고 저쪽 파형 한번 보도록 하죠. 켜지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안 봐도 그죠? 자, 불 다시 켭니다. 켜졌죠? 그리고 자, 조명감도 불러오듯이 전압을 한번 찍어볼게요. 뻥 합니다. 자, 여기서 딱 대놓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218V 멈춰져 있네요. 이렇게 218V가 멈춰져 있어요. 그 콘덴서 하나 달았는데, 캐패시터 하나 달았는데, 멈춰져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 아닌 형상,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스코프를 또 갖다 놨죠? 스코프를 한번 중요한 순간이라서 그런가 목이 껄껄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찍으니까 아까와 좀 달라졌죠? 아까는 이 자리가 밑으로 이렇게 사인파, 정연파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그림 설명했듯이, 그렇죠? 그러한 거가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론상으로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아까 거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 A시니까 그대로 꽂아서, 자, 맞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쪽 다이오드에 있는 파형을 찍으니까 이렇게 이론이 맞죠? 물에 안 빠지는 거 봤죠?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전기를 빼고, 자, 이 자리를 채워주니까 아까 저게 이론상으로 보였죠? 어떤 거,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죠? 저 콘덴서 역할, 캐패시터 역할 굉장히 의미를 두고 설명되는 반파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콘덴서 하나 다뤄주고 안 다뤄주고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파형이 이렇게 반뜨게 나와야 되는데, 도로가 반뜨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휘어진 도로를 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쪽에 캐패시터, 콘덴서 역할이었다 라는 거죠. 콘덴서를 달고 여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번쩍번쩍 하는 것이 좀 완화가 됐을까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뻑꿈뻑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까 같은 번쩍번쩍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양호해요. 저 반파 들어가는 거를 고정만 해줬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실은 요점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실은 여기 어딘가 지금 현재 이 램프, 발광 다이오드, LED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타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보내주려 하다가 타임을 놓치고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고장 진행처럼 반짝반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 지금 현재 LED 패키지 발광 다이오드가 불량난 거를 찾아서 일일이 다 점검을 찾아가지고 그 불량난 거 소자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보강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제품, 또 수리도 또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콘덴서의 역할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뜨게 깨끗한 직류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SMPS라고 그러죠. 전원 공급기 이런 게 여기서 직류로 정상적으로 잘 바꿔줘서 보내줄 수 있는 회로가, 물론 이거 아니라도 뭐 어댑터 같은 경우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이 안에 내장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전기로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었는데, 또 파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이런 측정기로 쓸 때는 약간은 표시가 나겠지만, 그래서 그 꿈뻑꿈뻑 하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를 보면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길은 정도를 걷는 것이죠. 그래도 정도를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말 있죠. 바둑에서 같은 경우는 정석대로 두어라. 정석을 우선시해라. 근데 실제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 막상 바둑을 배우다 보면 정석은 배워놓고 정석대로 두지 마라.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있듯이, 그래서 상대성이 원리가 있어서 정석을 배워놓고 변수가 생기게 되면 정석을 응용할 줄 알아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평탄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해. 바르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거 이런 걸 수리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바르게 해서 풀린 자리를, 엉킨 자리를, 어디가 엉키고 어디가 풀려서 동작을 가다가 멈췄는지, 그 다음에 쇼트가 나서 뻑 했는지 그런 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정해, 그런 거 있습니다. 정석 같은 경우는 바둑 아니고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통 한 권씩, 두 권씩 있었을 겁니다. 수학의 정석 1권, 수학의 정석 2권 그러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가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여기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낮에 잠깐 좀 뭐 하다가 또 밤에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용히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열기는 좀 후끈후끈하네요.
난로를 펴놔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쪽 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을 대비하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자체 가지고 임기응변할 수 있는 방법들 있는가 하면 정석대로 수리를 고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기초 같은 기본이 충실하면 그게 내공으로 다져져서 좋은 스킬을 쌓으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변수를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포스팅 과정이 동영상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게 마무리하면서 후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막 동영상 찍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막 엉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 손은 카메라 잡고 한 손은 또 쇼트 날까 전기가 220 막상 해보세요. 전기 이거 누가 스코프 막 210 막 찍고 막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그래요. 이게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아까 그 개수가 76개라고 했죠? 76개니까 다이오드가 76개. 좀 볼펜이 아니죠? 76 곱하기 3V짜리 3V니까 개수는 76개 3V.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계산기를 갖다 놨었거든요. 76개 곱하기 3V 하니까 어디 거로 눌러야지 228V. 그러니까 여기 소모되는 전압은 228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압이. 여기서 들어가는 전압은 무조건 정해져 있고요. 밀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런 그 파워 서플러가 있을 때는 밀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기준 맞춰서 전류 제어를 할 것이냐, 전압 제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압 제어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같은 경우는 228V 정도 전압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여기서 측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치하기 때문에 전기가 피끝이니까 여기에서 높이 이거 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높이 하게 되면은 여기가 최대치가 311.6V인데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 220이 있죠. 그래서 220V인데 220이 AC죠. 여기가 AC 이거를 DC로 300 하게 되면 311.6V인데 그러면 AC 220에다가 여기 그 파형이 공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 곱하기 1.414 하니까 이게 311.6V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실제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어떻게 나왔냐? 아까 전압이 많이 줄어들었죠. 218V 나왔었나요? 그 이유는 파형을 하나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파형 일직선으로 쓰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파형을 안 썼기 때문에 최대치에서 피크치가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평균치가 시류치가 220V다 그러면 중계를 바꿨을 때 311.6V인데 여기서 밑에 파형을 안 썼기 때문에 그 파형만큼 개수를 맞춰서 설계를 해서 아마 이렇게 제작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나름대로 중계를 바꿔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제가 봤을 때는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파형이 반대로 오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다시 반대 막 저항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열될 수가 있긴 있었겠네요. 이 다이오드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다이오드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오드형 인간. 물론 제가 전한 거예요. 여기 다이오드형 인간.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 일방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만큼 좀 베풀어야 되는데
오로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다이오드형 인간이다. 일방향성. 3.8% 빠졌나? 하긴, 하다 보면. 하여튼 뭐, 누구 갈구거나, 욕하거나, 엉뚱한 얘기만 안 해서 욕만 안 먹어.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그만 하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고장은, 네, 다마 지금 현재 4개. 네, 그러니까 발광다이오드 4개 있는 맨 오른쪽 거, 그거 하나 고장났습니다. 빛을 밝혀주는 부분이, 네, 떨어져 나가고 없네요. 정확히 보니까. 정확한지 한번 측정 한번 해볼까요? 발광 조명을 일단 잠깐 좀 옮겨놓고, 그 상태에서, 보시면 표시가 팍 나죠? 떨어진 것이. 저거 하나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너무 장황했죠? 기술 너무 많이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찍냐면은, 연미경을 하나 쓰고, 여기를 이렇게 찍어보면 그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죠? 그죠? 예. 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 들어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맨 오른쪽 거 이상에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찍어볼게요. 예, 이거는 불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 받고 뺑 돌아서 그 주변 것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주변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체가 다 깜빡깜빡 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램프 하나만 갈면 되는데, 네, 설명이 너무 많이 장황했죠? 네, 그리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거 나갔는데 왜 불이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정예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전기를 막 밀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가 합선돼서 건너뛰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이 다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갈면 되는 걸 가지고 많이 돌아왔습니다.